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네, 바닥에 계신 김선윤입니다. 네, 오늘은 멋쟁이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모두 책임져 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 특히나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렇게 고민 한가득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출동을 했으니까 전화와 문자로 빠른 접수 부탁드릴게요.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옆에서 기지개 멋지게 키고 계시는 우리 해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아유, 하품을 아주 너무 늘어지게 하셔가지고 옆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또 기지개 펴셨으니까 되셨겠죠, 준비?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오픈합니다. 네,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열려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놀러오세요. 네, 오늘도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달려볼 텐데 오늘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화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진짜 종식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 크게 좀 움직임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해결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시장 견조했죠? 네,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사실 솔직히 재미는 없었어요. 네, 재미는 없었고 제 종목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 얄미워. 네. 아니, 우리 가족분들은 별다른 문제 없었어요. 네. 잘 간 종목도 많아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백신 이슈 맞추면서 어제 뉴욕 주식 같은 경우가 나스닥은 별로 안 좋았고 그쵸. 다우가 좀 강한 모습이었고 백신 관련해서 이슈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을 주는 또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또 영향받으면서 코스닥은 좀 많이 힘든 모습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간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외인과 개인의 좀 매수 흐름이 좀 강했다는 거고 기관은 어제 매수한 물량을 고스란히 좀 파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플러스 잘 유지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인 좀 매도세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도 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그래서 네. 그다음에 코스피 쪽으로 넘어왔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참 힘든 모습을 오늘 하루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주들과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 이게 시장을 좀 많이 장악했던 것 같고 관련해서 또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한가 흐름, 그리고 녹십자 랩셀도 움직이지 않다가 녹십자만 가다가 간만에 또 흐름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지만 몇몇 종목에 따른 시장 하락이 좀 크게 나왔던 것 같고 다만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자면은 코스닥의 IT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냥 전분기 대비해서 200%, 300% 전년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닥 실적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반도체 장비 관련 코스닥 실적주 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잘 버텼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밀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컨택트 관련으로 가면서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나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 그리고 의류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CGV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확실하게 시장은 백신 개발로 인해서 완전 양분화가 나왔지만
이게 그냥 단기적인 그 급락 포인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이 나왔지만서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는 상황들이고 오늘 시장은 급락한 종목들 만약에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게 밀렸던 대형주들 가운데 뭐 NC소프트나 뭐 CGN이나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요.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부터 더 나온다면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빠지기 직전 가격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조금은 여유롭게 즐기시는 그런 마음가짐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5G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2차전주들도 좀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지만 뭐 오늘 잠깐 쉬어가는 종목도 있었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조만간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언택트와 컨택트의 희비가 갈린 하루였는데요. 많은 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희는 지체 없이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이 분들이 꼽은 오늘의 종목은요. 네,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도 파라다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GKL이 될 줄 알았는데 파라다이스가 1등으로 꼽혔네요. 바로 여쭤보죠. 네, 컨택트 관련주가 오늘 드디어 좀 빛을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위원님께서 계속 파라다이스나 GKL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좀 잘 가더라고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호텔 신라도 한 10월 말쯤 해가지고 이제 아침 방송에 추천을 드리기도 했던 종목인데 이제 드디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항공주 가운데서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고 항공주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은 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살려면 대한항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아나항공 완전 다 내려와 버렸고요. 대한항공은 그래도 네, 흐름을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로 넘어갔는데 GKL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이제 완전 같은 일을 하는 네, 그런 좀 회사잖아요. 컨택트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일을 진행했을 경우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국내 방한 이슈가 맞아 떨어진다면 뭐 화장품이나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나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서 더 이상의 이제 실적의 하락 흐름은 조금 방어벽이 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진 않고 있거든요. 파라다이스를 예를 들자면 13,000원 정도의 가격에 완전 하단 자리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사실 시가부터 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진 않았어요. 시가부터 해서 계속 흘러내린 모습이 장중 내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더불어서 중국과 미국의 조금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에 좀 화해 제스처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관들과 외인들도 매수 가담을 했을 때 사기 편한 종목으로 포커스가 집중이 될 거고 내년도 실적이 올해 실적 대비해서 폭풍 역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파라다이스가 오늘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앞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홀딩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점 포인트가 16,000원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이 자리를 노리고 이 종목을 사기는 좀 그래요. 네. 2만 원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 2만 원 정도 보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내년도 시장을 즐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GK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KL은 이것도 마찬가지 2만 원까지 보시면 좋아요. 네, 2만 원까지 보시고 앞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종목들이 아닌가. 강원랜드보다는 파라다이스와 GKL이 좀 더 상승폭이 가파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라다이스와 더불어서 GKL까지 봐드렸으니까 목표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죠? 내년도까지 좀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랑이 궁금증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심야상담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해결을 위해 출발합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주가 들어왔는데요. 에이프로젠 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1,748원에 14%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에이프로젠 제약을 이 가격대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네, 매수가가 보시면 1,748원. 이게 이때 이제 급등할 때 매수가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이때 좀 매수가 대응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딱 요 날이지 않을까 한번 유추를 해 봅니다. 네, 합리적 의심이죠. 네.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이제 매수하시는 만약에 이날 사셨으면 좀 급등주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실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사실 1,700원대 매수하기는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손이 잘 안 나가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날이지 않으시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선 이때가 잘 아시겠지만 합병 이슈였는데 합병 이슈가 와장창 바사작 깨져버렸어요. 승인 거절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었고, 에이프로젠 KRC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 그런 그림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거리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소멸되기도 했고, 추가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좀 부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분도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너무 조용하긴 해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눈여겨볼 게, 거래량 대비해서 꽤나 많은 수량들의 외인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은 있어요.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실적 측면에서의 확인을 해보자면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우려가 보다는 영업이익 쪽에서 이게 회복이 좀 하반기 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마 실적이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이 HTS 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니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보고, 우선은 실적이 만약에 좀 괜찮다 싶으면 아마 주가 흐름이 한 번의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가격에서 상한가 흐름을 타더라도 매수가 이상까지 좀 강하게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오늘 상을 가도 1,690원짜리거든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슈 터지면 이런 종목은 상한가 흐름을 타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가져야 수익으로 가는 구간이 된다면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우선은 볼 수 있는 가격은 1,500원대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1,500원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악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누군가 컨트롤해주고 회사에서 이슈거리를 맞춰본다면 올라갈 수는 있다. 다만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종목은. 그래서 1,6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둘게요. 열어두는데 1,600원에 안착하고 나서 밀리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1차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체크한 이후에 다시 한번 10% 이상 올라가면서 어떻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6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홀딩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 상담하셔서 한번 제대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선 저는 1차적으로 1,600원 보시고 우선 기다려보자.
그리고 뭐 그다음 매수가 가는 건 그다음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켜줘야 되는 가격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라인이 좀 넘어서는 걸 보여주시면 그때 다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도 문자로 가볼까요? 젠백스 링크 가지고 있습니다. 1,840원에 12%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매수가가 더 높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네. 아이고. 자, 1,840원. 요즘 제가 버럭버럭 하고 싶어도 네, 힘이 없으세요. 그게 요즘? 아니라 방송국에서 버럭버럭 하지 말라고. 아, 네. 그래서 버럭버럭은 못 하겠는데 솔직히 젠백스 링크 제가 줄 거놨고 동그라미를 제가 쳐볼 건데 여기서 하셨어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1,800원대신데 1,250원이거든요. 상한가 한 번 가도 안 되고요. 2번 가줘야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제가 좀 가슴이 아파서. 네. 저희 가족분들께서는 저한테 이런 종목 어떠세요 하면은 제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위험합니다라고 제가 체크를 항상 해드려요. 그래서 꼭 한번 좀 오픈방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걱정은 이거예요. 이 회사가 시총 자체가 우선 1,000억이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수급 상황이 아예 지금 텅 빈 상황. 그러니까 뭐 외인들이 최근에 들어온다. 이거는 뭐 거의 뭐 개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수급 상황, 실적 상황 체크해 보자면 좀 개선 사항이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하반기 때 뭐 3분기, 4분기 때 아무리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당장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의 큰 거래량이 있는데 거래량이 1억 주가 넘게 썼었네요. 이 윗꼬리의 의미 잘 아시죠? 털고 나간 흐름들. 그래서 만약에 진짜 6월 22일 날 매수가 들어가셨다면은 정말 굉장히 매우 위험한 포인트가 몇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 자리 이탈할 경우 예를 들자면은 바로 최근에 윗골이었던 이게 언젠가요? 6월 15일 날 제 생일이네요. 이날 윗골이 네. 상황에서의 꼭대기 자리가 얼마인가요? 1,805원짜리인데 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포인트가 나왔던 거죠. 일단 그리고 그 다음날 봤을 때 이게 바로 시가 자체가 올려치지 못하고 밑으로 꺾여 있잖아요. 출발 자체가. 이것도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한번 빨간 양봉 그리고 살짝 조정이 나오고 다 그런 종목은 다음날 오른다. 이게 언제적 얘기야. 네. 요즘 차트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양봉 나오고 살짝 밀리면 그 다음날 오른다. 큰 양봉 다음 조금 살짝 음봉 나오면 그 다음에 오른다. 네, 이거 완전 개인 투자 꼬드기는 차트지. 이 차트 가지고 대응 안. 요즘에는요 올리면 그냥 시원하게 올리고요, 시원하게 떨어뜨려요. 시장 흐름이 왜요?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젠백스 링크는 우선은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네, 지금 연달아 두 종목이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우선은 홀딩을 하시고 1,500원 안착부터 볼게요. 1,500원 안착을 해야 뭐 그 다음에 뭐가 될지 체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5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1,500원 우선 보시고 기다려 보시고 네, 그 다음 상황을 대비하도록 하고 사실 1,500원, 1,6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비중 12%. 근데 실적 개선 사항이 크면은 조금 물타기라도 해볼 텐데 솔직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1,500원까지 가는 거 보고 그 다음 다시 상담 받으셔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6개월째 물려 계신 것 같은데 네, 6개월 더 걸릴 것 같아요. 힘내시고 홀딩하시고 우선 1차 목표가 1,500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다른 전문가다 아니면 저에게 다시 방송에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 해결사님 많이 참으십니다. 옆에서 보시는데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를 꾹꾹 참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느라. 근데 그만큼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쉽지만 일단 이 1,600원이 회복이 되는지를 좀 1차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진심이 담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김선윤 해결사님께서 고민들 모두 해결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오랜만에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일진전기 2,955원에요. 네. 30%예요. 지금 수익 중이시죠, 시청자님? 이제 조금 수익 중이에요, 오늘. 조금 수익 중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제가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한 달? 아, 네. 고생이 많으셨네요. 아, 네. 재밌는 게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네네, 바이든이 좀 갑자기 엮여버렸어요. 네, 아, 친환경 이슈 맞으면서 좀 흐름이 좀 괜찮게 타는데 네, 요즘에 이제 종목 트렌드가 연말로 갈수록 강한 게 뭐냐면요. 이슈거리가 아무리 커도 하루를 잘 못 가요. 예. 하루 급등이 빵 나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보통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장에 이 종목이 오늘 시가 네. 부분을 이상으로 올려치지 못하고 뭐 네. 3,200원짜리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 바로 파셔야 돼요. 아, 다시 내려왔다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목 자체에 대한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게 당장에 생기는 게 아니라 네, 내년도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슈로 인한 상승이라 조금 급등이 나왔다가 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게 밀리면서 또 떨어진 경향은 있는데 이게 네. 한 10시 거의 뭐 한 50분에 이슈가 나왔나 봐요. 바로 네.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아마 그 전에 이 분봉인데 이 자리는 뭐가 나갈지 알았던 사람들의 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좀 매도세가 좀 강했고 여지없이 흘러내리고 약간 조금은 위태위태한 가격. 오늘 지켰던 가격이 3,170원 정도 라인이긴 한데 내일 시장에서 이 3,200원짜리 이탈하는 흐름, 출발부터 흐름이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매수하신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아주 머리에 쥐가 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내 돈 어디 갔어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욕심내지 마시고 내일 시장에서 저는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릴 테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하셨다가 다른 네. 종목도 잘 사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시청자님? 네, 네, 잘 들려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아모레 포시픽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9천 원이요. 16만 9천 원에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한 4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설마? 아니에요, 꽤 오래됐어요. 오래 들고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자,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 오래 가져가실 거잖아요. 상당히 이것도 오래됐어요. 지금 뭐 19만 원까지 갔었는데도 정리를 못하고 지금 네. 갖고 있는 거예요. 요 종목 너무 무겁네요, 안 가고. 네, 많이 무거운 종목은 맞아요. 네, 그래서 재미는 좀 없는데 수익은 확실히 나는 종목이에요. 시진핑 뭐 온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네, 네. 뭐 소식이 없고 해가지고 좀 답답하고 그러네요, 진짜. 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우선은 보셔야 될 게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종목 네. 자체의 흐름에서 지금 현재는 좀 바닥 포인트에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좀 되진 않은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시진핑 방한 이슈 때문에 좀 12월까지는 좀 천천히 시간 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계속적으로 최근에 화장품주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호텔 신라 흐름처럼 아니면은 뭐 여행들처럼 또 오늘 파라다이스나 GKL처럼 같은 맥락의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이때 당시가 또 한 번 올랐었던 게 시진핑 방한 이슈 때문에 올랐었던 것도 있어요. 이 당시 같이 갔었던 게 있어요. 호텔 신라도 그렇고 살짝이었지만 호텔 신라는 어찌됐든 한 번 더 이슈를 타는데 이번엔 진짜 방한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광군제 이슈도 내일 들 수 있을 것도 같고 이래저래 연말까지 이슈는 좀 상당히 많이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걱정보다는 홀딩을 아주 가져가시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냐면 좀 연말까지 보건데 우선 1차적으로 전고점 포인트 한번 나왔었던 자리가 19만 원짜리 슈팅이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이틀 정도. 2, 3일인가요? 이 자리 이상을 이번에는 제대로 안착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12월까지 죽었다 깨나도 가져가셔서 19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 자체가 올해보다도 너무나 좋을 상황은 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보유하시는 전략이 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뀌면서 당연히 매출 확대 포인트도 같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주들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홀딩하자. 무거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종목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건 당연한 거고 19만 원까지의 상승 흐름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홀딩하시기를 제가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내년까지 좀 가져가면은 수익이 더 날 수 있을까? 배당 좀 저거 하고 해서. 배당에 대한 거는 좀 올해는 접으셔야 될 거예요. 아, 예. 올해 실적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불투명해요. 배당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질 수가 있어서 배당 관련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 1차 보시고 내년에 상황 보시고 선생님 1차 다시 잡는 봤다가 전략? 1차 봤다가 다시 재매수하면 될까요, 그러면은요? 네, 우선은 한 19만 원 이상 보셨다가 상황 보시고 한번 파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품 쪽에 많은 이제 이슈가 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또 안 좋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이 되셨을 텐데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연말까지 좀 홀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녹십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0만 7천 원에 5%요. 40만 7천 원에 5%. 이거 네. 언제 사셨을까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해결사님께 또 녹십자 네. 전문가세요. 바로 좀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샀어요. 제가 막 어질어질하네요, 진짜. 아이고. 어디로 이거 오세요? 어떡하나. 아니, 시외로 많이 죽겠네. 떨어졌더라고요. 큰일 난 거예요? 녹십자는 이제 거의 다 올랐고 아, 녹십자 이름을 단 다른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벌써. 잘 알고 계시죠? 녹십자 홀딩스가 좀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게 나왔었고 네, 오늘 뭐였더라? 녹십자 랩셀이었나? 랩셀이 네, 오늘 네, 또 급등이 나왔고. 네. 네. 그러니까 자금이 한번 녹십자 쪽에서는 제가 보건대 수익 실현이 한번 이루어지고 네. 녹십자 랩셀이나 홀딩스 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오늘 녹십자 랩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는 파셔야 돼요. 네네. 잘못 샀어. 너무 높아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종목 생각이 돼요. 자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파셔야 될 자리예요. 아, 네.
이거는 그럼 내일 팔을게요. 그죠? 네, 파셔야 돼요. 네. 내일 혹여나 네. 매수가위로 올라오면 네. 바로 정리하세요. 수익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일 올라오긴 할까요? 솔직히 시세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아. 혹여나 단가를 잡아드리자면 네. 내일 만약에 40만 원 이탈하는 거 나오면은 또 심리적 저항선 작용하면서 또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내일 어찌됐든 조금이나마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좀 안전하실 것 같아요. 1%만 오르면 되니까. 아, 네, 네. 네, 꼭 알겠습니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녹십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상하네요. 녹십자로 또 수익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또 아니, 너무 높게. 이게 네. 종목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제 매수하시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종목이 다시 뭐 20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더라도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정상이니까. 네, 그래서 우선 이런 종목은 항상 조심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시청자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 SDI고요. 네, 좋은 종목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9만 원에 100%고요. 29만 원에 100%요? 네네. 어유,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22만 원대서부터 사갖고 계속 모아서 다 실어놨어요. 아, 22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좀 쌓아오신 거예요? 네네. 네, 일단은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감히 시청자님 앞에서 주식을 잘한다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잘 보유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다른 목표가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국내 좋은 주식들은 외국인이 지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삼성 SDI도 외국인이 42%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3월 달에 공매도가 풀리면은 그때 가서는 어쩔지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3월 달에 뭐가 풀리면이라 말씀하셨죠? 공매도가 풀리면은요. 공매도가 풀리면.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아까부터. 자, 우선은 3월 달에 공매도가 풀린다고 얘기는 나왔어요. 예. 오늘도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빠진다는 거, 특히나 잘 먹힐 때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잘 먹히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 시장은 올해 시장보다 좋을 것이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올해 마이너스 1인데 내년 3% 본단 말이에요. 저는 내년도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배터리 쪽부터 해서 성장성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하나 소형 배터리 쪽으로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격하게 느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한번 이제 8월 달에 급등했을 때 잘 안 파시고 하락하는 장에서 잘 버티셨고 이번에 또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대응하셔야 될 게 한 번의 조정 흐름이 나오지만 11월은 아닐 거예요. 12월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SDI가 조금 조정 흐름 나오면서 횡보하는 모습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면서 주가가 올려치기 시작할 건데 삼성그룹주들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는 거 삼성 SDI 들어있습니다. 삼성 SDS 들어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있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자는 그냥 너무나 다들 잘 아니까 빼버리고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SDS가 먼저 SDI가 출발했어요. 근데 SDI가 재밌게 봐야 될 게 어찌됐든 삼성에서 주력 매출을 이끌어내는 종목이고
내년도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전체 그룹의 반도체나 IT 캐파 자체가 매출 구성이니까 그 찍어내는 물량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에 한 10% 정도 가까이 증가한다고 해요. 이 이슈에 따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최소한 올해보다 내년이 10에서 20% 이상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주가 자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이 8월, 9월, 10월처럼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추후에 60만 원, 70만 원 이상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부탁드리는 게 지금의 이 흐름에서 많이 올라가긴 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조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 내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까지는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가격, 매수하신 가격 30만 원 아래 다시는 못 잡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공매도의 걱정은 없다. 시장이 원체 강할 거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내년도에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전혀 문제 안 되고 오히려 나라에서 내년 3월로 밀어준 거는 참 잘한 정책이다. 네, 주가에 사실 개인들의 피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지금처럼 잘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홀딩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수익이 몇 %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삼성 네. SDI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걱정 없이 보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다는 점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이렇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들어오셔서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들어볼 수 있고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혼자서 이런 시장 너무 어렵다. 왜 내 계좌만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 이번에는 한번 채팅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호 DSP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사님 1,680원에 5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좀 사연이 있어요. 보유한 지 4달이 넘었고요. 오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가 않는지 궁금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오를까요, 해결사님? 자, 뉴스 기사를 보면은 서울경제 TV 뉴스 기사로 한번 이소영 기자님 써주신 걸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234% 증가한 영업이익이 48억 원 포인트네요. 현재 그러면 기업 분석 란으로 가서 잘 보자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실적 자체가. 네. 열어보니까 맞죠, 영업 DSP? 네, 맞는데 작년에 115억 했어요, 영업이익이. 29억에다가 기사 보셨죠? 네, 48억이면은 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전에 워낙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주가가 우선은 실적이 잘 나왔다. 200% 이상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짝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은 열어보니까 뭐야, 그냥 그러네. 네, 이 종목보다 훨씬 실적 좋은 종목이 지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4분기 한 번 더 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4분기 실적은 또 언제 발표합니까? 내년 초잖아요.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자, 영호 DSP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632억이에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 기관들도 이 종목을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총이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 뭔가요? 기관 쪽에서 투신 기타 금융 사모펀드 20만 주 막 매도 나왔는데 오늘 급등 나오자마자 매도 쳤어요? 이거 무슨 물량이지? 설마 뭐 전환사채 물량인가요? 설마 이 물량인가? 9월 15일 날 전환 청구한 행사 물량인가요? 180만 주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180만 주 9월 달 그전에 나온 게 있나? 팔기는 시작했었네 보니까 이때부터 해서 매도가 나왔던 게 이게 전환 청구한 물량이기도 한데 쭉 버티다가 오늘 급등 나왔는데 팔았네요. 이거 100%야 이거. 전환 청구한 물량 판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분들께서 파셨네요.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단가가 얼마였지? 단가를 보니까 1,240원짜리였네. 1,240원. 그리고 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남아있는 물량이 100만 주 가까이 아직 남아있어요. 70만 주 정도 아직 물량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240원짜리 물량이. 그러면 당연히 오늘 급등 나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수익이 몇 %입니까? 40%죠? 네. 전환 청구에서 수익 40% 보고 나간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실적이 좋다는 걸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시비 투자하신 분들, 회사에 우호적이신 분들입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전환사채 물량이 좀 남아있기도 해서 이 물량들이 소화가 좀 되기 전까지 주가가 좀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잠깐 보니까 전환사채 잔액 자체도 아직 좀 있어요. 네, 340만 주가량.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방해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1,680원이시죠? 네. 오늘 1,680원에 매도 못하신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정리하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 아마 이 340만 주 물량까지 소화가 끝나면 완전 주가가 더 가겠지만 또 그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보는 판단은 어찌됐든 정리를 하기에도 나쁘진 않다. 수익권인 가격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우 DSP 공시까지 봐가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다른 좋은 종목으로 좀 잘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채팅인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가지고 있습니다. 32,000원에 20% 이인범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4.9%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위긴 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할까요, 해결사님? 네. 자, 한올바이오파마 잘 가다가 오늘 시장 자체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좀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간 잘 매수해오던 기관들 가운데서 투신권 매도가 좀 강했고 그 외에는 아직 매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 좀 잠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걱정하실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다시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 32,000원이시죠? 수익 나고 계신데 시장 다시 돌아오면서 빠르게 또 올려치면서 주가 좀 잘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는 38,000원까지는 우선 열려 있으니 한 37,500원 넘어가고 또 38,000원 부근에 간다면 그때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10에서 15% 사이 구간에서의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서 잘 빠져나오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수급 안전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렸네요. 자, 다음 채팅도 한번 가볼게요. 경동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14,65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마이 묻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경동제약을 14,000원 라인에 가지고 있으면 많이 못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해결사님? 네, 많이 묻다가 왜 옛날 친구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이렇게 그죠, 고마해라. 네. 제대로 맞으신 것 같은데 약간 좀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자,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너무 높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드릴까? 자, 우선은 수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마이갓. 이거 그냥 계속 팔았네요. 10월부터 해서. 뭐 물량 전환 청구된 게 뭐가 있었나 이렇게 팔지? 10월 20일 날 전환 청구된 게 있었고 이 물량이 좀 나온 건가? 이거 치고 너무 많은데 그 전에 또 있었네요. 또 있었네요. 근데 11월 4일 날 또 있네요. 얘 왜 이렇게 물량을 뱉어내죠? 전환가액이 6,637원이에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네요. 아이고야. 자, 우선은 이 물량들이 소화가 다 되기 전까지는
주가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환 청구된 물량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 상장 예정일이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 청구되는 금액은 30억 원이고 6,637원에 해서 45만 2천 주가량이 되고요. 11월 18일로 치자면은 날짜상으로 보자면은 다음 주 수요일인데 11호 전환 청구에 상장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물량이 다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6,600원 기준으로 수익률은 한 7, 80% 정도가 되겠죠. 던지고 싶지 않을까요? 네. 조금 걱정이긴 한데 단계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물량들이 다 소화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쉽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한 9월부터는 전환 청구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주가가 10월도 빠졌던 겁니다. 장 빠지면서 더 심했었네요. 네. 근데 이게 소화가 다 됐는지는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알기는 어렵거든요. 거래량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데 아마 계속 나눠서 파신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충분한 거래량이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해주시고 올라가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12 물량이 나올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홀딩하시고 한 12,000원 정도까지 오는지 체크하고 다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또 전화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네, 선생님 혹시 TV 예. 함께 보고 계시면 TV는 꺼주시고 저랑 전화로만 연결할게요.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오일 매수가랑 비중은요? 65,000원에 50%입니다. 65,000원에 50%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언제 사셨어요? 이거요. 네. 오래됐어요. 한 오케이. 6개월 됐네요. 네네. 자, 이제 왔어요. 유가가 네, 급등이 오늘 나와서 그래요. 왔어요. 자, 이제 무슨 시대죠? 다시 이전으로 코로나 이전의 컨택트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럼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계적으로. 예, 내일 S-오일이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또 올라갈 네. 수도 있고 어찌됐든 급등이 나온 만큼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년 가격 있죠? 예, 9만 원대. 예, 9만 원대까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부터 시간은 넉넉히 보셔야 돼요. 예, 최소한 6개월 이상. 예, 최소한 6개월 이상 가져가시면 꽤나 좋은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래요. 네,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내년 연말까지 많이 오르고 내년에 더 많이 갈 거예요. 네. 진짜 내년도에 실적 되게 잘 나올 회사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려치면서 S-오일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뭐 한국쉘석유도 그렇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백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백신 개발됐을 때 다 예측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하니 지금은 흔들리지 마시고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버티시고 좋은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S-오일 끌고 가면 더 많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 종목이 실득이 안 됐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김선윤 해결사님과 가족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주신 저희 해결사님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사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심야상담소는 매일매일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내일도 이 시간에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비웃고 계신 우리 해결사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